지금 이란이 여기 호메이니 얼굴 박아놓고 하메네이 얼굴 박아놨어. 이란의 신의 대리자, 종교 지도자이자 정치 지도자이자 국가 최고 지도자야, 이 양반들이. 1978년부터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시작됩니다. 뭔 이슬람 혁명이냐? 1978년입니다, 여러분들. 78년이면 우리나라면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기 뭐 얼마 안 남은 거죠, 그죠? 그 시기인데 그때 무슨 갑자기 종교 혁명이 일어났느냐? 지금 사진 보이시죠? 요 양반이 누구냐면은 호메인입니다. 이 양반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옛날부터 이란에 현재 있는 왕, 어제 말했던 그 왕 누구야? 이 팔라비. 이 양반 나이 먹으면 이렇게 돼. 저 팔라비 왕한테 문제가 굉장히 많다. 팔라비 왕이 개혁을 했다 그랬죠? 여성 인권도 이제 개혁하고 교육도 개혁하고 여러 가지 개혁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당시 종교 카르텔 아니면 전통적으로 이란에 있던 그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의 눈에서는 뭔가 세상을 더럽히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세상이 굉장히 불건전하게 되어간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종교 국가로서 시아파 종교 이슬람 국가로서 이제 유지가 되어 왔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결국 호메이니가 체포를 당해요. 체포를 당한 다음에 나중에는 망명을 가. 이란에서 이제 터키로 갔다가 그리고 요 밑에 이라크로 갔다가 프랑스로도 갔다가 일저리 계속 댕겨, 이 양반. 호메이니라는 사람이요,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면 이란에서 꽤 유명했던 이슬람 신학자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신학자들 있잖아. 교회 목사님 되는 그 신학교, 그런데 이제 교수님들 있잖아요. 그런 신학자를 떠올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이란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의 신학교의 신학자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인 거야. 뭔 소리냐면 이게 모든 법 체계가 지금 이슬람이라는 종교법에 의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 제도도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슬람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슬람이란 종교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국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판사? 법학자? 그 사회 제도에 대해서도 이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거 아니야. 사회학자? 이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존재가 이란 같은 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신학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자랑 똑같다고 느끼면 안 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조선시대 유학자랑도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다. 조선시대도 그 유교, 유학 이런 거를 기반으로 수많은 사회 제도들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유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영향력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 양반을 단순하게 무슨 그냥 뭐 종교 신학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란 같은 나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은 저분이 이슬람 신학교의 학자다 이러면은 이 사람을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유명하지 않아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일단은 굉장히 존경하고 이슬람 신학자시군요 하면서 막 떠받쳐주고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먹고 들어가는 거야 일단은 그 존경이. 근데 이란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어? 1, 2차 세계대전 거쳤고 1950년대에는 누구 조졌다 그랬어요? 미국이라던가 서방 진영 국가들하고 쌩까고 이란을 중심으로 이란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석유 회사도 이제 국영화하려고 했던 그런 모사데크를 이란의 왕이 스스로 쳐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혼란기에는 신학자 중에서도 정치적인 비평을 하면 할수록 훨씬 더 유명해지고 빠르게 인지도도 펴졌겠죠. 그죠? 호메이니가 그런 사람인 거야. 이란이란 국가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개판이었잖아요. 나라가 빼앗겼다가 땅이 떨어뜨려졌다가 쟤네가 세벼갔다가 누가 쳐들어왔다가 개판 난리도 아니었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최대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죽었을 수도 있다. 1,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게다가 총리까지 나가게 됐잖아. 이러한 개판되는 과정에서 왕도 지멋대로 엄청난 권력을 지 혼자 이제 독점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혼란기에는 이란의 국민들이 저런 이슬람 신학자의 얘기를 좀 더 귀 기울이고 잘 들을 수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란은 왕의 권력이 어마무시하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왕의 권력이 어마무시하고 왕이 권력을 다 쥐고 있는 나라에서 호메이니라는 사람이 왕 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도 이란의 왕은 함부로 호메이니를 조질 수는 없었어요. 왜? 이슬람 학자니까. 신학자를 함부로 조지는 건요 진짜 정치적인 역풍이 어마무시할 수 있거든요. 이란 같은 나라처럼 특히나 시아파를 믿고 자기들만 시아파를 많이 믿는다는 어떤 그런 뭐랄까 소외감? 위기감? 이란이라는 국가 빼곤 대부분의 국가들이 순위파를 많이 믿는단 말이에요. 자기들만 시아파를 믿고 자기들끼리 끈끈하게 종교적으로 어떻게든 얽혀 있으려고 더 난리를 치는 나라야. 근데 그 시아파 신학자를 아무리 왕 입장에서 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냥 조져버린다? 그거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이 지금 종교적인 색채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나라에서 만약에 독재 정권이 들어섰어. 그 독재 정권이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정권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님 잡아다가 한 명 죽였어. 스님이나 신부님 한 명 잡아가지고 족쳤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개난리 날걸요? 그 종교를 믿던 사람뿐만 아니라 엄청난 난리가 날 거야 아마. 근데 이란 같은 나라에서 그 팔라비 왕이 지 마음에 안 든다고 호메이니를 족친다? 택도 없는 소리였다. 그래서 호메이니를 가택
연금시킵니다. 일단은 목숨을 쥐고 흔들 순 없으니까 가택연금만 시켜야. 그러자마자 수많은 이란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야. 아니 씨부레 도대체 이란이 미국의 하수인이 되어가고 위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호메이니 선생님을 미국의 하수인인 저 팔라비 왕이 잡아다가 족치고 지금 가택연금을 시켜? 말이 되냐고 이게. 게다가 원래 히잡 잘만 쓰고 다니는 거 히잡도 못 쓰게 금지시키고 여자들도 그냥 치마 입고 돌아다녀도 내버려두고 나라 꼴이 개판입니다. 나라를 제대로 간주시키려고 여러 가지 굳건하게 말씀을 해주신 호메이니 선생님을 이 팔라비 왕 가 족치고 있다. 요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원래 같으면 국가가 혼란스럽고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개혁이 잘 먹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개혁이 아예 안 먹힐 때도 있어요. 뭔 말이냐면 이란 같은 나라가 시아파 국가였잖아. 이슬람 국가였잖아.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외세가 계속해서 들락날락했어요. 지도 봐봐. 지금 이란 여기 있죠. 여기서 오려는 애들, 여기서 가려는 애들, 여기서 가려는 애들, 여기서 내려오려는 애들.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외세가 들락날락해서 외세 대한 반감이 어마무시한 지역이에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런 국가에서 지금 경제가 안 좋아졌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건 외세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동이 먹혀요. 외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 좋아진 거다라고 무작정 탓을 하는 거야.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갑작스럽게 탓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선동을 하는 애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선동하는 애들의 선동이 잘 먹힌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그런 상태였던 거야 이란이. 근데 그런 국가에서 지금 갑자기 왕이라는 사람이 서구식으로 개혁을 한다면서 여자들도 투표할 수 있다. 여자들 이제 히잡 쓰지 마라. 여자들 치마 입고 다닐 수 있다. 제도도 근대화한다. 여자들도 학교 다닐 수 있다. 다 좋은 거잖아. 좋은 거지. 지금 대한민국의 2022년의 눈으로 보면은 좋은 거예요. 이게. 근데 당시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종교를 들먹이면서 우리가 종교를 신실하게 믿으면서 저 외세들을 막아내야 된다. 라는 그런 게 엄청나게 각인이 되어 있었단 말이야. 사람들한테. 우리의 종교를 지켜내야 되고 동시에 외세도 몰아내야 되고 외세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개털되는 것도 막아내야 된다. 이런 게 사람들 머릿속에 좀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 대고 서구식으로 개혁을 하고 막 그래봐. 그러면 이란 사람들 눈에는 그런 개혁들이 뭐로 보이냐면 우리가 원래 믿던 그 신실한 종교를 지금 이 팔라비 왕이 망쳐놓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선동하겠죠. 팔라비 왕이 미국이랑 친해서 미국처럼 국민들의 머리를 바꾸려고 여자들도 히잡 금지시키고 막 이러는 거다 지금. 그런 말도 퍼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개혁이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애초에 이란 사람들은 본인들이 외세에 시달려서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800에서 1000만 명까지도 죽었었다 그랬잖아. 1,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그런 힘든 삶을 이란 사람들은 그나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종교를 믿고라도 버티고 있던 거예요. 본인들이 살기 힘들잖아. 불안하잖아. 이란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인구가 약 2천만 명 정도 있었대요. 그중 최대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게 있다고 얘기했잖아. 저번에 그지? 이거를 이란이 덮어두고 있었어요. 그동안. 왜냐면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란의 팔라비 왕은 미국이랑 영국이랑 잘 지내면서 석유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미국이랑 영국이 엮여있는 그 1,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이란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거를 국가 주도하에 감추고 있었어요. 이란이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여기서 그 1,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게다가 그 과정에서 소련도 개입하죠. 식량도 부족했지. 흉년에다가 질병으로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대. 민간인으로. 어마무시했어. 이란 사람들이 종교 말고 정부를 믿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종교 말고는 의지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란에서 그 개혁을 하려는 그 내용들을 이란 사람들이 거부한 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와 이란 사람들도 문제가 많다. 당연한 거를 개혁한다는데 저걸 반대한다. 이런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 얘기는. 이란 사람들이 저 개혁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과정의 차이가 있고 그런 걸 우리는 염두하고 좀 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 보실 때 이런 개혁을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니 역사적으로 굉장히 위협이 많았고 외세의 위협도 많았고 사람도 많이 죽어왔고 경제도 개판이었는데 그나마 이란의 시아파 이슬람을 믿으면서 부여잡고 버텨오던 사람들에게 개혁을 한다고 하니까 안 통하는데 호메이니라는 이슬람 신학자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저 사람은 더더욱 원치 않았을 거예요. 이 양반은 머릿속에 무조건 율법대로 종교대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득 차 있는 사람이야. 이 양반은. 그런데 팔라비 왕조의 개혁을 받아들이겠냐고. 호메이니 같은 사람들은 더더욱 싫어하죠. 이란이 여기 호메이니 얼굴 박아놓고 하메네이 얼굴 박아놨어. 이란의 신의 대리자, 종교 지도자이자 정치 지도자이자 국가 최고 지도자야. 이 양반들이. 이 양반들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 이런 신정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원동력은 이란이란 국가에 외세가 너무 많이 개입했고 그
그 외세에 대한 반감,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살기 힘들었던 거를 본인들이 버텨내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사람들이 죽어가 막 굶어서 막 옆집 사람들이 버틸 게 종교밖에 없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우연도 섞여 있는 타이밍에 의해서 이런 신정체제까지 온 것 같아요. 간다요 생각에는. 자, 어찌됐든 팔라비 왕에 대한 반대 시위, 이슬람 혁명이라고도 하는 이런 시위가 시작됩니다. 이란에서. 근데 이때 호메이니가 이란에 없었어요. 망명가 있었어, 이 양반. 호메이니가 프랑스에 있었거든요. 그 프랑스에서 계속 어그로를 끄는 거야. 처음에는 이 호메이니 사진 들고 막 설친 게 아니야. 처음에는 호메이니 상관없이 자기들만 이제 열심히 이제 시위를 했는데 프랑스에 망명가 있던 호메이니가 계속해서 이란 국민들이요, 혁명을 계속 이어가라. 잘하고 있다. 팔라비저 쌍놈의 저거 쳐내버려라. 저 멀리 프랑스에서 이란 오지도 않고서 계속 그러니까 부추겨지니까 이제 시위가 점점 더 거세지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 팔라비 왕이 1979년 1월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튀어요. 그리고 한 달 뒤였던 2월 호메이니가 비행기 타고 이란으로 귀국합니다. 호메이니가 이란에서 떠난 지 15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이란 국민들의 지지를 한 몸으로 받으면서 이러한 존재가 되어가죠. 그렇게 이란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으로 재탄생됩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플레임이 지금. 이란은 이 호메이니의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탄생되기 전까지만 해도 종교로부터 벗어나고 근대화 서구화를 표방하다가 갑툭튀로 1979년에 종교국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왜? 팔라비 왕이 했던 근대화 서구화 산업화가 잘 되어서 이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어느 정도 생활 수준도 향상이 됐으면 호메이니의 저런 이슬람 혁명이 성공을 안 했겠죠. 근데 그렇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다. 서구화 근대화, 국가가 돈을 많이 벌어. 근데 지들 배불리는 데만 다 쳤었단 말이야, 저 양반이.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국가가 절대량으로만, 전체량으로만 보면은 호메이니 때보다는 이 팔라비 왕 때가 더 벌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 국민들을 위해서 쓰지도 않고 지 배쳐 불리는 데만 쓰고 여기 뭐 주렁주렁 다 매달아놨네. 그러니까 그걸 누가 좋아해요?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판단 안 해. 그냥 내가 지금 살기 힘들면 저 왕 때문에 살기 힘들구나, 그냥 호메이니가 집권하길 바란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근데 막상 호메이니가 집권했다고 또 잘 살게 됩니까, 이란이?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지금 근대화를 거쳐서 서구화가 됐고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했고 뭐 이런 식으로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보고 듣고 느껴온 게 있지만 이란 사람들은 팔라비 왕조 때만 해도 민주주의와 자유와 그런 게 먹는 건지 뭔지, 이게 좋은 건지, 좋은 건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배고프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럴 바에는 호메이니가 집권해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세워서 그 국가가 운영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이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머리에 빨간 거 파란 거 빼고 봐야 돼. 역사를 공부할 때는. 이 팔라비 왕이 친미 정부였어요. 이 친미 정부가 나가리 되고 호메이니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공산주의자로 보이기도 한단 말이야. 정치병 심한 사람들은 친미 정부를 몰아세우면 무조건 공산주의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지. 자, 아무튼 이제 호메이니가 이란으로 귀국합니다. 이란 사람들의 머릿속은 뻔하죠. 그래, 그동안 저런 호메이니 선생님 같은 최고 국가 지도자가 이슬람의 율법대로 국가를 다스리지 않아서 이 인간이 다스려서 지금 안락께서 노하셨고 나라꼴이 개판이었던 것이다. 이제 서양 것들을 몰아내고 이슬람 종교 그 근본 자체로, 그 자체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국가가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 그래야 건실하고 건강하고 굳건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란 사람들이 하는 게 이상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시겠지만 당시 이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겪어온 여러 가지 배경들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게 이상할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실제로 호메이니랑 호메이니를 따르던 신학자들, 특정 어떤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일수록 자기 종교 위주의 국가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하는 게 있어. 솔직한 얘기로. 이 종교가 만방에 터져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내가 믿는 종교 똑같이 믿어야 된다, 이런 꿈이 있잖아요, 다들. 그 종교 믿는 사람들 중에 욕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하거든. 이 양반들은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란 국민들이 호메이니를 잘 따르니 호메이니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슬람 학자들이나 이슬람 율법학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얼씨구나 지화한 거야, 당시에. 이란에서 이제 본인들의 세상이 된 거예요. 보수적으로 종교적으로만 살아가는 거로 이제 정치고 뭐고 국가의 제도고 뭐고 사회의 전반 문화까지 다 갈아엎어도 다 오프콜스할 분위기가 형성이 됐잖아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란에서도. 우리나라도 기독교, 불교, 대한민국이 종교적인 나라가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인들 중에. 실제로 지금 이란에서 그게 실현된 겁니다. 이란의 분위기상 당시 환장에서 또 호메이니뿐만 아니라 시아파, 그때 이슬람 그 종교 그 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오지게 막 호메이니 잘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박수까지 쳐주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그때 이슬람 율법대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 사람들이 방탕해지고 정신이 해이해지고 신께서 노하시고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참고로 나도 이번에 알았어. 여러분들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2016년도에 밝혀진 건데 호메이니가 이란에 도착한 게 언제라 그랬어? 1979년
1989년이랬죠. 당시 미국 대통령이 지미 카터였어요. 평화를 사랑하시던, 인권을 사랑하시던. 근데 이때 지미 카터랑 호메이니가 이란 가기 전부터 쇼부를 본 게 있다는 거야. 지미 카터가 대통령일 때도 어차피 이란 사람들은 미국이란 국가를 엄청나게 싫어했거든요. 게다가 이란에서 팔라비 왕은 민심을 다 잃었잖아요. 근데 당시 지미 카터 미국 정부는 이란이라는 국가랑 사이가 개선되길 원하던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심을 잃고 있던 저 팔라비 왕은 야 그냥 미국으로 일단 망명 오든가 말든가 빨리 꺼져 이제 너는. 그렇게 하고 카터 정부 입장에서는 호메이니 당신이 이란에서 집권을 해라. 그리고 우리 미국이랑 관계 나쁘게 지내지 말자. 우리는 이란에서 일어난 당신이 이제 해먹을 수 있는 그 이슬람 혁명 우리 미국은 개입 안 하겠다. 막지도 않고 내버려 두겠다. 당신이 잘 국가를 운영하길 바란다. 이렇게 사전 작업을 했다는 거야 미국이. 호메이니랑 만나가지고. 그리고 호메이니도 스스로 프랑스에 망명가 있다 그랬잖아요. 저 양반이 이란 가기 전에. 그 프랑스에 있을 때도 팔라비 왕은 독재자다. 나는 독재 안 할 거다. 이란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된다.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이게 2016년도에 밝혀졌더라고요. 자,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제 호메이니가 이란에 귀국을 했어요. 그죠? 그럼 이제 호메이니가 국가 전반에서 집권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됐으니 이란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독재적인 게 사라지면 이제 되겠네요. 그죠? 아니지. 호메이니 집권하기 전에 팔라비 왕이 비밀 경찰들을 동원해서 한 2,000명에서 3,000명을 잡아족치거든요. 호메이니가 집권하고 1979년부터 85년까지 6년 동안 8,000명 넘게 처형당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처박아놓고 다 죽여요. 호메이니가. 민주주의고 뭐고 간에 이제 우리 이란은 이슬람 종교 율법을 전제로 한 새로운 신정체제 헌법을 발표할 것이다. 신의 대리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국가를 운영하는 거죠. 이란 헌법의 내용을 보면은 누가 도대체 그 이란이란 국가를 통치해야 되느냐 뭐라고 적혀있냐면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똑똑하고 현명하고 존경받고 위대한 이슬람 종교법 학자가 이란이란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 플라톤 아시죠? 플라톤의 철인 정치 아세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똑똑한 사람이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운영함에 필요한 엄청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 대략 이런 겁니다. 이란의 호메이니가 플라톤을 되게 좋아했어요. 플라톤의 철학을 읽고 저 양반이 글도 쓴 사람이야. 이란이라는 국가는 이슬람 율법대로 현명한 사람이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팔라비 왕새가 그렇게 안 해가지고 나라꼴 개판 났으니 이제 이란은 이란에 필요한 뛰어나고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이란을 다스려야 된다. 플라톤의 철인 정치처럼. 단 이슬람법을 잘 알고 있는 것도 믹스가 됐겠죠. 플라톤의 철인 정치에 플러스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믹스된 거로 간 겁니다. 이란은. 그게 이 이란이라는 국가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 이롭다. 그게 그리고 국민들의 수많은 지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어마무시하게 8,000명 넘게 숙청당했다고 했어요. 호메이니 집권 기간 동안. 게다가 이란의 호메이니 정부는 권력이 공고해지고 신정체제가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서양 국가들에 대한 어마무시한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 팔라비 왕 어디로 망명 갔댔어? 미국으로 망명 갔댔죠? 호메이니가 얘기합니다. 데려와. 미국 니네 당장 저 팔라비 왕 데려와. 제 이슬람 율법대로 처형시킬 거야. 종교법대로 저 사람을 처단해야 해. 라고 얘기하는데 당시 미국이 거부합니다. 그렇게 1979년 11월 4일 그 유명한 이란 미국 대사관 납치 사건이 터집니다. 엄청난 일이었어. 요 호메이니 사진을 하여튼 잘 만들고 댕겨 이 양반들. 이란에 있던 미국 대사관 외교관 직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이 다 납치된 거예요. 전 세계에 날려서 저거. 이란이란 국가가 전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외교관과 직원들을 약 50여 명을 납치해가지고 감금시키고 눈도 가려놓고 그랬거든요. 이게 언제 시작됐다? 79년 11월 4일. 왜 11월 4일이라는 걸 외워야 되냐면 무려 몇 년 동안 이 짓거리가 끝나지가 않았거든요. 79년 11월 4일에 납치가 됐는데 81년 1월 20일에 풀려납니다. 이란은요 이 미국 대사관 납치 사건 이후에 현재 2022년까지 경제 제재 상태입니다. 이란의 경제 제재는 79년 11월부터예요. 즉 이란은 지금 간다요보다도 오랜 기간 동안 경제 제재를 당해오고 있는 거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또 한편으로. 자 어찌됐든 이란의 미국 대사관 등등에 52명이 납치당합니다. 그리고 언제라 그랬어요? 11월 4일에 납치했다 그랬어. 그리고 11월 6일 호메이니가 당시 이란의 총리, 이란의 국회 여기서 이제 자기 맘에 안 드는 사람들 다 쳐내고 호메이니를 따르던 혁명수비대를 이용해서 군대들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이란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월 7일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호메이니를 만나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호메이니가 꺼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얘기해. 팔라비 왕 그 새끼 데려오면은 다 석방시켜줄게. 팔라비 왕 넘겨라. 얘 넘기면 다 석방시켜주겠다.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봐야 돼 자기들. 아 그럼 얘 하나 그냥 줘버리고서 그냥 다 50몇 명 이제 다 풀어주게 하지 그냥.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미국이란 국가가 망명온 저 사람을 마음대로 넘기잖아요. 그럼 미국이란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수많은 다른 국가들의 입장에서 친미 국가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수많은 국가들의 권력자들이 친미를 하고 그러는 건 미국이 나를 지켜줄 수 있고 우리 정권을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친미 정부의 팔라비 왕을 그냥 쳐내버리면 어떤 나라가 이제 앞으로 권력자들이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미국을 이용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국가를 졸속으로 운영하면 나라 꼬라지 개판 나거든요. 인질은 인질대로 해결해야 돼요. 망명 온 사람은 망명 온 사람대로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패권 국가에 그 걸맞는 국가의 어떤 모습인 거지. 미국 이미지가 어떻겠어? 지들 그냥 별로 아쉽다 싶으면 그냥 보내버리고, 안 아쉽다 싶으면 안 보내버리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저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좀 오합지졸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이제 짜증나는 거야. 팔라비야, 너가 지금 미국에 있어서 씨부레 우리도 피곤하잖아. 너 그냥 좀 다른 나라 가 있으면 안 돼? 미국도 이제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팔라비 왕이 이집트에도 갔다가 모로코에도 갔다가 뭐 여기저기 계속 땡겨마. 아무튼 이 사람이 이란으로 넘겨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란의 미국인들 50여 명은 아직도 납치되어 있고 감금당해 있다. 그리고 저도 충격이었는데요 이거. 이 미국인들이 이란에서 납치되고 나서 굉장히 큰일이 하나 터졌었어요. 여기 아시죠? 메카 카바 신전. 매년 이슬람 무슬림들이 이제 성지순례 오려고 바글바글 하잖아요 여기가. 갑자기 500여 명의 무장 괴한들이 저 카바 신전을 점령합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